청와대 경제 라인이 교체됐습니다. 임명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책실장 또 경제수석 바뀌었는데요. 정격 교체 이유가 뭘까요?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청와대는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는 거죠. 경질이야 뭐 사람 바꾸는 게 경질이니까. 그런데 김수현 정책실장 7개월 만이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도 한 1년 정도 됐는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인 이호승 차관이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팀을 바꾼 배경 한번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인사말을 미리 써왔습니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너무나 뜻밖이고 또 공정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감안하면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물론 예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재호 교수,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 대체로 사람을 바꾸면 네. 뭐를 잘못하고 있어서 바꾸는 것이 많죠. 네. 자, 그러면 뭔가 또 잘못했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꾼 거로 보여지는데 사람을 보면 뭐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면 왜 바꿨을까 이런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이렇게 썼습니다. 신발끈 고쳐매기가 아닐까. 예. 그래서 좀 느슨해진 신발끈을 제대로 좀 단단하게 조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바로 전임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의 그러니까 업무가 잘못돼서 경질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시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들어선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제이노믹스의 설계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고 그리고 또 초대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 기조 변경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약간 정책의 튜닝,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의 반발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 혁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지금 김상조 실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시중에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을 하면서 지금 큰 줄기는 바꾸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속도 조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신발끈 고쳐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상조 실장을 임명한 것 보면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인사를 했을까요? 글쎄요. 김수현 실장 문제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종호 교수도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안 맡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축인데 공정위원장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보다 더 시장에 활력을 불어낄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제사령탑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공정거래, 공정경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왜 교체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나마 윤종원 수석이 얼마 전에 우리 경제가 하방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방 위험성이라는 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저렇게 또 교체를 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공교로운 게요, 윤기찬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엊그저께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정도 참석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바뀌니까 좀 이상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저희 당 일부는 예. 일부 분들은 이제 뭐 대통령이 그걸로 인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예. 경제청문회 야당의 요구를 좀 무력화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 왜냐하면 바뀌었는데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상대로 청문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문회 문턱을 낮춰서 형식에 상관없이 특정 분 몇 분만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 인사가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은 교체 배경을 어떻게 뭐 생각하셨습니까? 기조는 유지하면서 성과 관리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는 주장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기조만 그렇게 내세웠지 실제로 그렇게 가지 않았다. 그 중심에 사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돼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의문입니다. 예.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최경철 의원. 네, 총선 앞두고 분위기를 바꾸라는 목소리가 당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바꾼 것 같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